1호차. 네, 맞습니다. 자부심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1호차에 대한 자부심 좀 있으신가요? 미련이 하나 있다면 네네. 다소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진짜 지인한테 GV60을 사라고 좀 추천을 주고 네.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은 네. 사실 제가 좀 이 차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네.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해요. 잡소리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조금 할인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네. 저는 경제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네. 개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혹시나 전선 나신 분들 네네네.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롯데 분께서 양심은 있네요, 그렇죠? 그 딜러님이 좀 지금이야 매우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좀 머릿속에 온갖 수치 계산 밖에 없었죠. 네, 이거 내비를 켜놓고 핸드폰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네. 이 시트 옵션이 안 들어간 깡통이 괜찮냐라는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무식하게 있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조금은 아쉽다. 네네. 굉장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실차주님만 알는 거거든요. 네. 제 눈에는 네네. 다 이쁜데 네. 다 이쁜데 하지만 실차주님만 아는 골반을.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시원하는가요? 네, 안 시원한 걸로. 그래도 좀 좋아요. 훨씬 나요. 네. 폭스바겐보단 좋다. 네네. 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네. 포르쉐도 그렇지만 이 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는데 무선? 다만 네. 무선은 아니에요. 유선이에요. 유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HUD가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근데 향후 이제 OTA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 무선으로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거 이제 EV6도 보기는 했는데 GV60을 고른 가장 큰 이유가 승차감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게 뒷자리 승차감은 더 혹시 어떠실까요? 뒷자리 승차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2명이 있는데 결혼하셨어요? 네네. 말씀해 주시지. 세게 밟아본 적은 없는데 한번 밟아볼까요? 뒤에 차 없는데. 네. 예. 일단 지금 50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은 저수석에 탄 사람은 정말 그 순간 가속도를 보여주시겠다는 분은 계셨지만 순간 제동력 보여주신 분은 처음이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공격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타게 되면 원래 차주님은 이 차를 타기 전에는 매우 공격적인 어택적인 운전 습관이셨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있나? 네. 단점은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자, 잡소리나 풍절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이게 그럼 과연 50% 보조금을 받고 살만할까?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여기 이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네. 어떤 걸 고민을 많이 할까요? 일단은 다른 전기차들이랑 많이 좀 비교를 하실 것 같아서 주행 가는 거를 사실 거치 보면 테슬라 모델 Y보다도 좀 짧잖아요. 모델 Y보다는 많이 짧죠. 롱레인지 그렇죠. 비교로 해서. 네, 롱레인지에 비교하면은 실제로 타보니까 사실 제네시스를 뭐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그 패밀리카로 탈 건데 성인 남자들이 타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뒷자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리클라이너가 돼도 리클라이밍이 돼도 사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 다음 블로가 예를 들어서 걸어서 한 뭐 5분 거리 네네네. 이게 있어도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아예 안 돼요. 전혀 무조건 집 밖, 무조건 주차장에. 이게 네. 뭐 성격 차이기는 한데 주차 물려놓고 차 안에서 막 게임하시거나 넷플릭스 보시거나 여기도 카플레이로 다 뜨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서 충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 들어가면은 창문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부 공기를 차단을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들이 요새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옵션을 넣으면은. 근데 그러면 외기 차단이 돼요. 외부 공기도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새벽에 한번 다녔을 때 깜짝 놀란 게 근데 와 그거는 진짜 만약에 처음 운전하시거나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이라면은 진짜 깜짝 놀랄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하자. 이거는 현대에서 제네시스에서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 발생이 되면 이건 진짜 소송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차주님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올해 32살 됐습니다. 32? 네. 양주요? 네, 맞습니다. 설마 혹시 양주에서 혹시 광진구까지 혹시 오신 건가요? 양주에서 이제 성수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퇴근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거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등급, 선택 옵션. 요건 이제 네. GV60 이륜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네. 옵션은 이제 파퓰러 패키지랑 비전 루프가 들어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렌트로 뽑아가지고 3일 만에 좀 출고를 했어요. 그럼 여기 혹시 연식이 혹시 연식은 22년식. 22년식? 네, 연식은 22년식인데 굉장히 빨리 받으셨네요. 제 차량은 이제 11년도 11월 28일인가 29일날 받았고, 네. 그 L 그 장기 렌트 1호 차량이라고 들었었습니다. 1호차. 네, 맞습니다. 자부심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1호차에 대한 자부심 좀 있으신가요? 장기 렌트에서 어차피 1호 차라서 큰 의미는 안 두고 있어요. 그 의미는 안 두고 있다. 네, 굉장히 빨리 받으시. 자, 그러면 소유 기간이 한 지금 한 3달 정도, 세 달 3-4달 정도 됐죠. 혹시 그러면 키로수가 키로수 이제 4천 조금 넘었습니다. 4천 조금. 네,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네네. 그 전 차는 좀 어떤 걸 좀 타셨는지. 전에는 이제 카이엔 958 4.2 디젤을 운행을 하고 있었고, 카이엔이요? 네네. 네. 그 전 차는 이제 뭐 폭스바겐 타고 있었습니다. 야, 카이엔에서 폭스바겐.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GB60. 네, 맞습니다. 기추이신 건가요? 일단은 카이엔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폭스바겐은 이제 직원이 좀 타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GB60 왜 구매를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네. 출퇴근 거리가 왕복 한 9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데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50% 그렇죠. 전기 할인이 되잖아요, 통행료가.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유류비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테슬라를 계약을 해놨었어요. 그렇죠. 계약을 해놨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장기 렌트 차량 이제 나오는 거 좀 테슬라 모델 Y로 찾아보고 있었었는데, 네. 그 운 좋게 이제 장기 렌트 차량을 이제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네. 이게 뭐 바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V60 이제 카페 가입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전 예약 같은 경우도 뭐 10,000대가 넘게 됐다고 하고, 네. 당일날 예약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차를 못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찾아보다가 딜러분을 좀 잘 만나가지고 그 L사에 계시는 딜러분이 잘 좀 해줘서 좀 빨리 받게 됐어요. L사? 네네네. L사가 뭐죠? 그 롯데. 롯데. 네네. 네. 야, 그러면 사실 뭐 원에서 구매를 하시는 건 아니네요. 일단 뭐 테슬라를 원래 계약을 넣으신 거잖아요. 테슬라를 하려고 했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거를 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뭐 현대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그 한 몇 년 전에 국산차를 타다가 이제 전손 사고를 냈는데 에어백이 안 터져가지고 국산차는 좀
거르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네. 약간 제네시스는 그 현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네. 좀 괜찮다고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들 빵 클락션 보면 에어백이라 써있긴 한데. 네. 혹시 그 에어백 안 터진 차량이 좀 궁금한데. 그건 이제 코란도 C 쌍용이네요? 예, 쌍용 차량이었고 SUV를 이제 그거로 처음 탔었었는데 네네. 그때 그러고서 국산차는 좀 거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네시스도 국산차긴 하지만 그래도 제네시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테슬라가 만약에 모델이 빨리 나왔으면은 네네. 제네시스 대 테슬라 어떤 거 선택하셨을 것 같으신지? 근데 이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보조금을 100% 받냐 못 받냐 이제 좀 저도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둘 다 100%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좀 사실 전기차 요새 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빨리 나오는 거 그냥 받았었을 것 같아요. 둘 다 사실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두 개 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쭤봐야 되는 게 스탠다드와 스탠다드 사륜과 퍼포먼스 AWD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나뉘거든요. 근데 네. 고객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로 이제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이걸로 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지? 일단은 장기 렌트 선국 발주 차량이 이거밖에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뭐 고출력 차량을 또 있었고 예. 타보기도 했으니까 예. 사실 이제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련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좀 약간 가성비라기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좀 경제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가격이 그럼 너무 좀 비싸죠. 지원금 같은 경우도 뭐 50%를 줄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 염두를 많이 안 하긴 했습니다. 그 사륜으로 갔으면은 보조금 100%못 받았나요? 19년도에는 이제 후륜만 100%였고, 21년도에는 네. 후륜만 100%였고, 이제 사륜이랑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50%만 됐었는데, 사실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지자체별로 다르긴 한데, 네. 보조금이 거의 다 소진 상황이었어가지고, 딱 한 달 남았었거든요, 12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생각은 안 하긴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AWD. 지금 막상 보니까 AWD. 뭐, 선택 안 하신 거, 뭐, 다행인 건가요? 뭐, 괜찮나요? 일단 2륜이고 네. 또 후륜이라서, 이제 양주 같은 경우는 또 춥잖아요, 경기 북부라서. 네.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네. 이게 LSD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후륜 두 바퀴가 이제 구동력 조정을 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린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고, 또 여기 이제 그 듀얼 모드를 누르면, 네. 이렇게 꼭 눌러서 보시면 스노우 모드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스노우 모드가 되면은, 네. 뭐 잘 안 미끌리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좀 있으니까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눈 왔을 때 혹시 타보신 적 없나요? 많이 탔죠. 출퇴근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 눈 왔을 때 탔는데, 네. 눈 오니까 이제 좀 조심스럽게 더 운전했었던 것도 있고, 이 스노우 모드 때문에 그랬었던 걸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이제 차선 바꾸면서 빠르게 이제 엑셀 눌렀을 때, 그때 한번 살짝 뒤에가 털렸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위험하게 느꼈다든가 그런 적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스탠다드로 그냥 잘 샀다? 네, 굳이 맞습니다. 뭐 나는 뭐 AWD 사륜에 대한 미련 따위는 없다. 네, 그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야. 사실 미련은 김건모. 네. 네. 알겠습니다. 미련이 하나 있다면, 네네. 퍼포먼스는 여기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 이제 부스터 버튼이라고 노란 색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이제 10초 동안 구동이 딱 모터에만 들어가서 대박. 약간 좀 카트라이드 같다고 이야. 재밌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쵸. 까이엔도 상당히 재밌는 차량이잖아요. 네, 만족하면서 되게 탔습니다. 아무래도 그 버튼마저 좀 있었으면 좀 더 금상첨화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옵션이라든지 이거 색상은 이거 차주님께서 다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일단 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선택을 한 건 아니고, 이 시트 색깔은 제가 고른 거기는 한데, 근데 시트 색깔이 너무 이뻐요. 너무 딱 이쁜 것 같아요. 열자마자 너무 이쁜데, 다소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제 시트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이제 시트에서 따지면 깡통이에요, 이게. 근데도 이제 인조 가죽이 들어가서 좀 나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한 240만 원인가 280만 원짜리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넣으면 이제 시트가 막 엠보싱도 들어가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레탄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가죽 들어가고 스티치도 들어가고,
감성이 좀. 예, 에어백도 가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레탄이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조금 많이 아쉽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런 가죽을 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옷도 초록색이거든요. 되게 센스가 있으신. 굉장히 제가 추구하는 남자의 남성미가 좀 보이신. 네, 굉장히 멋지신. 알겠어요. 그리고 선택 옵션 다 괜찮나요? 그러면 그 뭐 퍼큘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퓰러 패키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옵션 4가지가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상품인데 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족은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진짜 지인한테 GV60을 사라고 좀 추천을 주고 네.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은 네. 아예 이제 옵션을 다 뺀 깡통 모델로 가도 충분히 이 제네시스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기본 옵션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가거나 네. 아니면은 옵션을 조금 많이 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네요. 맞아요. 사실 제가 좀 이 차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시트 옵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뱅앤루슨이 160인가 180만 원인가 하거든요. 네. 그거를 넣으면은 좀 소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서 이 모터가 어쩔 수 없이 잉 약간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해요. 잡소리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옵션이 들어가면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넣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꼭 넣어라. 네, 그거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블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금액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네. 차량 금액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게 5,999만 원에 네. 옵션 가격 파퓰러 패키지 500 얼마에 네. 비전 루프, 썬루프가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어, 근데 썬루프가 열리진 않아요. 그냥 이제 뭐 차박하거나 아니면은 용도로서 있는데 외부서 볼 때 루프렉이 들어가고 네. 이게 화이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으로 루프 스킨 들어간 것처럼 네. 들어가면 이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전 루프 없는 옵션이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제가 넣기는 했는데 사실 사실 뭐 비전 루프는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자, 그러면 할인 장기 렌트에서 뭐 할인, 뭐 보조금 할인 이외에 또 있나요? 일단은 보조금이 녹아진 상태로 저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을 한 20에서 30 정도 넣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냥 무보증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보증으로 뺐고 이게 소위 말하는 렌트피? 그게 이제 롯데가 좀 안 그래도 잘 나가니까 네. 좀 소위 말하는 풀피? 풀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뭐 무보증이어서 사실은 뭐 크게 뭐 차량 인수까지 가격을 많이 따지지는 않기는 하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타다가 다시 인수를 하고 또 다른 전기차를 사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반납을 하고. 네. 아니 승계를 하려고 승기랑. 예, 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그래서 그거를 신경 안 쓸 수 없었는데 네. 네. 일단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했어요. 풀피. 풀피. 아니, 저기. 네. 풀피면 한 얼마 정도? 그래도 이제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5,999만 원 옵션 가격까지 하면은 한 6,800 정도 되는 차량이거든요. 네. 이 차량이. 네. 근데 인수가까지 다 해서 딱 그 정도 나와요. 차량 가격 정도. 그냥 뭐 보조금 할인을 그냥 못 받았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네. 롯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은 거죠. 왜냐면 보조금을 1,400만 원 받고 뺀 차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이제 고스란히 좀 녹아있다. 녹아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월 얼마를 지금 내고 계신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약정 주행거리를 12,000 km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물 한도를 좀 2억으로 올렸어요. 네. 요새 뭐 1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올렸고 네. 그렇게 해서 월 납이 95만 원. 몇 년이죠? 89만 원 됩니다. 89만 원. 89만 원. 89만 원에 이제 카드 제휴하니까 카드가 25,000원 정도 빠져요. 그래서 87만 5천 원 정도 납부하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내야 되는 거예요? 4년이요. 4년? 네네. 4년 동안. 그리고 저거 자가 수리라고 해야 되나? 수리까지 수리 키트? 뭐 수리 미포함? 그거는 미포함이고요. 미포함. 전기차는 사실 크게 할 게 없어가지고. 그쵸. 네.
포함하면 금액 좀 더 올라가죠.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는 넣으면은 좀 손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보험료 있는데 사실 뭐 보험료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근데 제가 좀 네. 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전손 이력이 있었어가지고 네네. 보험료가 비싸게 나오거든요. 카이엔 같은 경우도 네. 한 300만 원? 예.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이것도 대충 해보니까 한 100 중후반? 200 약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졌을 때 뭐 소위 말하는 렌트피가 높더라도 네. 저한테 있어서는 좀 경제적이더라고요. 렌트비가 높아도 보험료 해봐야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1년에 근데 200 잡으면 4년 탄다고 기준으로 하면 800인 거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1,400만 원 이제 롯데에서 가져갔다고 쳐도 600 정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거 해서 한 100만 원 빼면은 한 500? 500 정도. 그리고 차 그러면- 빨리 받았고. 맞습니다. 그럼 한 달에 1년에 한 120 정도 내는 건데 그러네. 저는 경제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네. 개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혹시나 전손 나신 분들 네네네. 장기 렌트로 하시면은 좀 네. 괜찮다. 그쵸. 보험료 할증 일단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좋은데 그거는 있습니다. 3년이 되면은 기존에 네.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무사고 있으신 분들이 네. 3년이 넘으면은 리셋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운전 맞아요. 경력이. 네.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을 안 넘기게끔 출고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자, 충전 관련된 질문인데 네네. 현재 충전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집밥도 있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주말에 연휴 때 부산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430km 정도 되거든요, 후륜이. 네. 네, 겨울에는 그게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히터까지 가동을 한다 했을 때는 한 350에서 한 3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으로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차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새벽에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뭐 30에서 40 이 정도로 달렸을 때 네. 300km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30에서 40? 그러니까 130에서 140. 130, 네. 140 정도 됐을 때 네. 300km 좀 안 나오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네, 300km 정도 안 나오는 것 같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유소를 막 충전소를 막 그렇죠. 찾았는데 네. 이게 휴게소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많지는 않기는 해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게 충전소를 다녀도 이게 100kW짜리가 있고 200kW짜리가 있고 50kW짜리가 있는데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찾아다니시면은 좋은데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예.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줘요. 50만 원. 오. 전기 충전 포인트. 오.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을 해서 한 번 내려갈 때 소진 다 돼서 가서 충전하고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면 되는데 네. 사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은 네. 한 70에서 80% 정도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냥 휴게소에 잠깐 쉬어가는 생각으로 하면은 좋기는 한데 한 20% 정도에서 그쵸? 충전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전기차가 뭐 사실 빵키로. 20에서 80%를 계속 유지를 해라 이게 좋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사실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100%까지 완충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럼 100%까지 완충했을 때의 그 시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한 50분 정도? 그거는 이제 한 80% 정도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80% 이상부터는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성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조절을 제가 알기로는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80에서 100%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그때는 재보신 적 있나요? 따로 이렇게 재본 적은 없는데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 걸린다. 네, 그리고 이게 급속이 빨리 되기 때문에 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속도가 느린데 비싼 돈을 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숙소 같은데 이제 부산 가서 숙소에서는 또 완속 충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물려놓고 자면은 되니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롯데 분께서 양심은 있네요, 그렇죠? 그 딜러님이 좀 젊으세요. 네. 젊고 풀피는 때리지만 카드는 주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건 롯데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 네요. 롯데에서 준 거 아니라 제네시스에서 준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딜러분께서 젊으신데, 네. 젊으신데 뭐 자기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전국에서 자기가 제일 싸게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두 분한테 더 견적을 받았어요. 네. 똑같은 롯데에 계신 분들한테. 네. 근데 싸긴 쌌어요, 확실히. 그래요? 예.
아니 보조금에다가 거기 또 근데 이제 붙인단 말인가요? 딜러피를 붙이는 거죠. 아 딜러피를. 네, 딜러피를 근데 좀 양심적으로 붙인 것 같더라고요. 양심적으로 한 얼마 정도 붙인? 많이 차이 났던 사람이 월납입 금액이 한 25,000원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4년이면 얼마죠? 그쵸. 2년이면 4년이면은 거의 이제 뭐 많이 나죠. 예. 한 200만 원 이상 차이 나죠. 딜러피. 예. 자, 일단은 자택에서 충전은 혹시 완속인가요, 급속인가요? 급속 1대, 완속 5대가 있고요. 차주님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완속만 물려요. 가면은 자리가 어떻게 항상 있어서 완속만 물리고, 없으면은 그냥 회사에서 급속. 업무 보는 동안, 회사도 다 그거예요. 스타쿠프라고 네. 벽면에서 그냥 전기 꽂고 카드 대서 충전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제일 싸거든요. 제일 느리고. 제일 느리고. 예. 그냥 뭐 그거로 완전 느린 충전하고 완속인가요? 네, 맞습니다. 완전 느린 완속. 자, 그러면 충전 소요 시간이 궁금한데 완속으로 하시면 대충 한 몇 시간 정도 충전하시는 것 같으신지? 그거는 제가 사실 그렇게 예민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예. 그냥 뭐 이게 스타코프 같은 경우로 충전을 할 때는 그 어플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GV60 제네시스 어플이. 네. 거기서 한 20 몇 시간 떠요. 20 몇 시간이요? 네, 한 28시간 막 이렇게 뜨거든요. 배터리가 좀 네. 없을 때는. 네. 근데 그거에 한 3분의 2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 3분의 2 정도 걸린다. 네. 집에서 충전을 할 때는 그래도 다음 블록이에요. 네, 12시간 안 넘기고 되더라고요. 12시간 안 넘기고 한 100%까지? 네네네. 거의 10% 미만에서 100%까지도 12시간 안 넘기고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수면 시간이? 제가 자는 시간이 보통 새벽 1, 2시에 자서 한 8, 9시에 일어나긴 하거든요. 8시, 그 정도 때. 혹시 네네. 좀 경쟁이 치열하거나 혹시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저희 아파트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트럭 분들이 있으시기는 한데, 뭐, 매너가 잘 갖춰져 있는 건지, 어쩐 건지. 킹스맨. 네. 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주행 가는 거리는 아까 충분히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네. 실제로 타보니까 뭐 이런 시내는 괜찮은데. 네네. 근데 부산 갈 땐 좀 불편하다. 그쵸? 네. 좀 불편했었다. 네, 맞습니다. 아마 그 당시로 지금이야 매우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좀 머릿속에 온갖 수치 계산 밖에 없었죠? 네, 이거 내비를 켜놓고 핸드폰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뭐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은 유류 걱정 안 하고 타시는데, 그렇죠. 전기차는 이게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지금 사실 좀 큰일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코인 많이 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그런 거 안 하지만 네. 많이 번다고 말하듯이 네. 전기차도 똑같다. 맞습니다. 전기차도 계속 맞습니다. 이쯤 가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다. 네. 자, 전비는 뭐 아까 다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히터 같은 거 켰듯이 혹시 전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좀 있나요? 전비 같은 경우는 공인 전비가 5 정도로 알고 있어요. 평균 공인 전비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해서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5.8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키로수가 짧을 때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뻥 전비. 뻥 전비. 네. 제가 켜드릴게요. 뻥 전비. 5.8이 뻥이라고 하면은 네. 요거 제가 지금 4,000km 누적 주행하는 동안에 연비가 5 정도 나온 거거든요. 딱 그냥 표준 연비가 나온 거죠. 평소 운전 습관이 좀 어떠신지? 풀악셀은 사실 거의 안 하고요. 좀 이제 그렇다고 샌님처럼 하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회생제동을 걸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충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자동차 카페에 보시면 어떻게 5가 나오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네, 전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에서는 좀 빡빡하게 잡았다. 진짜 뭐 발끝 신공 해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잡은 게 5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발끝 신공 잡으면 솔직히 7까지 찍혀요. 바로 내려와요. 근데 7 찍고. 7 찍고 바로. 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네. 저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충전 비용 정도만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충전 비용, 저 크레딧 카드 혹시 어느 정도 쓰셨는지? 일단은 제가 집에서는 그냥 집 카드를 쓰거든요. 네. 집 카드를 써서 그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부산 갈 때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일단 부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원래 제 차량으로 갔을 때 유류비나 톨비 정도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잡거든요. 네. 근데 전기 급속 충전하라고 뭐 해도 제가 그때 그것만 계산을 해봤거든요. 74,000원인가로 왕복을 했어요. 부산까지.
7만 4천 원이요? 예, 예. 뭐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급속이 좀 비싸가지고 아, 급속이 급속이 비싸구나. 휴게소 갈 때마다 한 10,000원 정도 이제 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톨비 같은 경우는 왕복 2만 원. 아, 톨비. 전기차니까. 예, 예, 예. 어. 그래서 한 6, 7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 부산 가서도 차를 많이 운행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 거기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뭐 톨비 빼면은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네. 충전 그쵸, 비용으로. 그쵸. 충전 비용만 따지면은 4만 원 정도에 맞춘 거죠. 그러면 집밥에서 충전을 했을 때 1회 충전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혹시? 일단은 완충하는데 그 이게 시간대에 따라 뭐 경부화 시간, 아. 과부하 시간 이렇게 다른데 어렵다. 그거를 사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kW당 200원 정도 되는 걸로 대략 알고 있는데 네. 그거로 따져서 계산을 하면은 뭐 0%에서 100%를 충전을 하더라도 10,000원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근데 10,000원도 안 나오는 거리를 충전을 해도 거의 한 3일에서 4일 정도 출퇴근을 하니까 그런 거를 따지면 굉장히 좀 경제적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 폭스바겐은 가솔린이었네? 그것도 디젤이었습니다. 제가 디젤 디젤. 차량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자, 이 차의 디자인인데 일단 네네. 외관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이 차에 이제 가장 이쁜 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 크리스탈 로고 이따가 시동 끄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돌아가서 네. 이쁘고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네. 뭐 저도 중이죠. 저도 그렇지만 네. 네.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네. 요 밖에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저 빵빵한 엉덩이 아, 엉덩이. 요게 약간 이제 포르쉐 라인으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그 라인을 가장 좀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어떠세요? 좀 외관 디자인 앞부분? 아, 외관 앞부분이요? 네. 외관 앞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귀여워요. 근데 약간 미니랑은 좀 다른 귀여움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낮고 빵빵해요. 근데 크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을 봤을 때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보자마자 처음 봤을 때도 네. 매장 가서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좀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극코, 그쵸? 네네네. 극코라고. 그리고 실내도 굉장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크리스탈이 되게 이쁘다. 맞습니다. 그리고 백미러 봤을 때 뒤에 엉덩이. 네네네.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안 이쁘다. 아, 그건 아니고요. 아, 네. 실내 보면은 아, 네. 여기도 보시면은 네. 카본은 아니에요. 리얼 오. 카본은 아닌데 네. 이제 카본 마냥 해놨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현대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네. 이 시트 옵션이 안 들어간 깡통이 괜찮냐라는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데도 우레탄이지만 이런 데도 우레탄이에요. 이런 건 조금 아쉬워요. 다만 네. 가죽이 아니라서 관리가 쉬워요. 이런 것도 뭐 묻어 있기는 한데 네네네. 그냥 물티슈로 쓱 닦으면 되거든요. 어. 그 옆에 보여주시면은 네네네. 그 패브릭 소재거든요. 네네네. 패브릭 소재인데 네네. 이거 같은 경우도 네. 좀 누구는 좀 냄새 난다 소위 말해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요거, 네. 네네네.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카본 같은 예, 소재 들어가 예,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인조 가죽을 넣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데 여기가 좀 네. 크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아. 넣으면은 거기에 이제 유리 액정 같은 거 들어가서 보이는 장면인데 네. 그 부분이 좀 너무 무식하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없다 보니까 좀 무식하게 있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조금은 아쉽다. 네네. 굉장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실차주님만 알는 거거든요. 네. 제 눈에는 네네. 다 이쁜데, 네. 다 이쁜데, 하지만 실차주님만 아는. 알겠습니다. 자, 폭스바겐이죠. 바로 그 전차가. 아, 그 전차는 카이엔 타고 카이엔. 있어요. 네네. 카이엔 타다가 이 차의 차량 밸런스 타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일단은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제 카이엔 같은 경우는 이제 PASM도 있고 에어서스 이제 승차감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을 타고 있었는데 네네. 그거에 비해서 뭐 사실 막 그만큼은 안 나오죠. 그만큼은 안 나오는데 네. 이 차의 승차감이 그래도 말랑말랑하기도 한데 좀 딱딱해서 저는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까이엔데 GB60.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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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했습니다. 네. 까이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뽑기운인데 GB60이 네. 혹시 뽑기운이 존재하시는 것 같으신지?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자잘한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카페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는 못해서 뽑기운이 그래도 되게 좋게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 뭐 네네. 어떤 게 좀 혹시 보셨나요? 여기 깜빡이를 올릴 때 무슨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AS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네. 또 단차? 단차. 단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크게 모르겠거든요. 테슬라도 타려고 했다 보니까 네. 이제 단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주님 감성은 미국 감성인가요? 아, 저는 유럽 감성인 것 같아요. 유럽 감성.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튜닝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일단 장기 렌트카랑이라서. 그렇구나. 두 개 보이는데 일단 불도 네네. 하나 두 마리 정도. 네. 일단 시트의 착자감인데 네네. 아까도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시트의 네네. 착자감 매우 괜찮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게 시트 옵션이 안 들어간 건데 네. 인조 가죽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인조가죠. 딱 근데 앉았을 때 어때요? 네. 되게 괜찮아요. 괜찮다. 네. 그리고 이게 1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은 음. 알아서 이 시트 마사지 같은 걸 해줘요. 근데 이제 전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마사지가 있는데 등만 이렇게 막 긁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네. 얘는 이제 골반을 막 이렇게 밑에서도 이렇게 틀어줘요. 골반을.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시원하는가요? 네, 안 시원한 걸로. 그래도 좀 좋아요. 훨씬 나요. 네. 폭스바겐보단 좋다. 네네. 하지만 시원하진 않다. 네네. 착자감 되게 좋아요. 진짜 옵션 안 들어간 건데도 정말 좋아요. 자, 시트 포지션인데요. 네네. 차 딱 타자마자 바로 그냥 포지션 바로 잡으셨나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시트를 낮춰놓고 타다 보니까 딱 낮춰놓고 앞부분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맞춰줬고, 이게, 그리고 여기 있다는 뭐, 이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시트를 조절하는 부분이, 네. 말씀드렸다시피, 시트는 이제, 옵션 안 들어가 있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파퓰러 패키지에. 그렇다 보니까, 네. 맞히는 데는 되게, 뭐, 기능도 많고, 여러 각도로 맞출 수 있어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키하고 몸무게가? 일단 저는 키는 한 170, 네, 약간 안 되고요. 네. 몸무게 같은 경우는 80kg 정도. 80kg 정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딱 타자마자 바로 맞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괜찮으신가요? 이게 딱 지금 이렇게 왼팔도 괜찮네요. 왼팔은 핸들을 잡아야 돼서 저는 이제 왼팔로 운행을 해서. 네.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BMW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주로 자동차 리뷰 보시는 이제 노 땡땡 말씀을 노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BMW 뭐 7 시리즈나 그런 데는 이런 데도 다 열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데 팔걸이 같은 경우는 인체과학적으로 그래도 잘 뺀 것 같아요. 잘 뺀 것 같다. 네, 맞아요.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좀 네. 어떠신지? 조금 얇아요. 조금은 약간 BMW처럼 조금은 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은 얇아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까이엔이 좀 더 두껍죠? 네, 까이엔이 조금 더 두껍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카본 핸들이어서 좀 약간 쫀쫀한 맛이 있는데 네네. 얘는 인조 가죽이기도 하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인조 가죽에도 좀만 더 두꺼웠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손 사이즈가 작아요. 스몰인가요? 네. 굉장히 작으시네. 좀 작은 손도 되게 편이라서.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네. 장갑 사이즈로 치면은 스몰? 네, 그 정도 사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미디움이나 라지 분들은 핸들이 굉장히 작을 수 있는. 근데 폭 자체나 직경은 괜찮아요. 폭이나 직경은 괜찮은데 네. 약간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는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기는 예. 그런 게 조금은 아쉬워요. 안 감긴다. 네, 그쵸. 좀 약간 딱 알잖아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리는. 네. 네. 핸들의 무게감인데. 네. 아무래도 무게감 좀 어떠신지. 일단 무게는 되게 가벼워요. 가볍다. 무게는 진짜로 가볍고 조향 같은 경우도 타각 주는 만큼 이렇게 싹싹 딱 들어가고. 그래서 무게감은 편하게 타는 차니까 어차피 퍼포먼스나 그런 건 좀 무겁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편하게 타는 차라서 딱 잘 맞게 세팅돼서 딱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모드가 스포츠 모드가 따로 있죠? 네,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하면 좀 무거워지나요? 스포츠 모드 하면은 조금 무거워지긴 하는데 조금 네. 미세한 차이구나. 근데 좀 차이가 많긴 해요. 근데 그래. 전에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를 두면은 여기 그 날개 있잖아요. 예. 날개가 딱 조여져요. 오. BMW나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딱 조여져서 이야. 좀 끼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럼 더 좋은 건가요? 주차 아무래도 안정감을 느끼니까 주행함에 있어서. 이 차는 170, 80km 이상만 타라. 네. 그러면 좀 더 잘 조여준다. 사실 조이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까이엔의 핸들 무게감이랑 까이엔이 좀 무겁죠? 까이엔은 가벼운 편은 아니고요. 좀 무거운 편에 속하죠. 무거운 편이 이쪽에 네네. 있죠. 무거운 편에 속하다. 네. 까이엔의 무게감과 GB6의 무게감 많이 가벼워요, GV6은.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둘 중 하나 드리면. 택하라고 한다면 네, 까이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네. 이것도 되게 만족스러워요. 왜냐면은 그럼요. 이제 편하게 타고 이제 출퇴근하는 가장 차에서 시간을 그래도 왕복한 약 2시간 정도 보내는데 네. 되게 좀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까이엔 핸들이 있다면 중요한 거는 까이엔 핸들로 가실 거죠. 근데 솔직하게 이제 아예 그 급이 뭐라고 다르죠. 해야 되나 급도 다르고 그렇죠. 노리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GB60. 네. 아무리 까이엔이 좋아도 전 GB60. 네. 알겠습니다. 뭔가 저를 좀 급하게 좀 적게 알겠습니다. 네. 역시 저는 좀 깐족깐족 돼야지 좀 재밌더라고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네.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팔을 딱 얹었을 때 네. 되게 조금 좋아요. 뒤에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제가 네. 시트 포지션을 엄청 막 바짝 당겨서 타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당겨서 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딱 괜찮아요. 다 잘 나왔어요. 전부 다 원터치인가요? 네네, 다 원터치이고 네. 보면은 거기서 보셔도 알겠지만 예. 그 윈도우 버튼에 약간 이런 여기 보시면 이런 굴곡이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뭐지? 요런 게 이제 바로 그 프리미엄 브랜드를 나타내는 그런 이야, 멋있다. 요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동 시트가 있나요? 네, 전동이고 이거 좀 좋은 게 네. 조수석 같은 경우도 파퓰러 패키지를 넣으면 네. 타고 내릴 때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지고 이게 조수석도 돼요. 사실 운전석만 되는 차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네. 요거는 돼서 요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메모리 시트. 네, 메모리 시트는 운전석만 있어요. 운전석만. 잘 네, 안 네. 보이는데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네, 굳이 뭐 안 쓰게 돼요. 많이 쓴다고 하면 좀 멀리 있죠. 그쵸? 멀리 있죠. 좀 멀리 네, 있다는 네, 거. 네. 네네네. 근데 주행하면서 사실 누르지는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쵸. 맞네. 뭔가 좀 발견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어떤 거? 요게 이제 이거 뭐죠? 샤워기라고 많이 하거든요. 샤워기? 네. 그러네. 샤워기 모양 같아. 닮아가지고 예, 샤워기라고 맞아요. 하는데 네. 사이드미러 조정을 하는 장치예요. 이게 아.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야 돼서 여기에 있는데 요런 거? 이거는 없잖아요. 거기는 없죠. 아. 거기는 이제 디퓨저 아. 디퓨저 넣는 데인데 네. 그냥 뭐 구색 맞춤 한 거지 않나 음. 싶습니다. 자,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네. 보니까 왼쪽이 반절 주행, 네네, 맞아요. 오른쪽이 음량 버튼인데 네네. 제네시스가 좀 스위차를 좀 따라가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좀 있네요, 그렇죠? 원래 어. 현대 기아가 왼쪽에가 음량 버튼인데 네네. 일단 뭐 괜찮나요? 요거는 괜찮은데 어.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네. 포르쉐도 그렇지만 이 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볼이랑 별이 있어요. 이게 뭐죠? 근데 요게 자기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요걸 누르면 내비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음량 버튼으로 해놨거든요. 즐겨찾기 같은 거?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 가지 기능으로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제한적이긴 한데 네. 여기 웬만한 거를 다 이걸로 넣을 수 있고 그럼 여기도 그런 키가 있거든요. 있네요. 네, 그래서 내가 편의석 맞춰서 딱 넣으면은 좋아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 넘기고 이제 음. 보시면은 이제 여기 네. 넘기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요거는 터치식은 아니고 레이저식인 것 같아요. 벤츠 이클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어서 이거 방금 전에 저거 버튼은 뭔가 이렇게 좀 운전을 하다가 뭔가 네네. 좀 예기치 않게 좀 눌리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거요? 네, 좀 터치가 되는 요거는 그런 경우는 없네.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없지 오른손으로 않나요? 하다가 뭔가 막 하다가 걸리지 그런 적은 없나?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어요. 저는 이제 밑에를 잡고 여기 잡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만약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탄력 주행.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숫자 있죠. 네, 있어요. 요 숫자를 3단계. 네, 늘렸다가 이제 2단계? 줄였다가. 레벨 네. 2? 레벨 1? 그래서 레벨 이제 영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내연기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해상제동 없이 그냥. 네, 해상제동을 이제 맥스로 하면 아이페달이라고 돼요. 이제 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거죠. 차주님은 평소에는 어떤 걸로 주행을 많이? 저 같은 경우는 3단계로 해요. 3단계? 예, 예. 그래서 3단계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네. 이게 3단계 같은 경우도 회생 제동이 들어가기는 해요. 네. 그래서 페달이 되긴 하는데 완전히 멈추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 신호 멈출 때나 그럴 때 이제 가서 이 왼쪽 패들 시프트 플러스 버튼 있죠. 네. 이거를 꾹 누르면 이게 스탑으로 바뀌어요. 여기 회생 제동이. 스탑으로 바뀌면서 차가 완전 정차를 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쓰고 정차를 할 수 있는 3단계 같은 경우도. 근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같은 분들도 이걸로 완전 정차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 소모가 아예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멈출 때 가장 많이 패드가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정비소 분들께서 좀 싫어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주님이 좀 많이 좀 밟아주셔도 괜찮잖아요, 브레이크를. 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패드가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원페달로 해도 되지 않나요? 너무 센가요? 원페달로 해도 되는데, 원페달을 했을 경우에는 발컨이 들어가줘야 돼요. 일단 그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원페달 드라이브로 해서 하면은 엑셀이 무거워져요. 엑셀이 무거워져서 조정을 하기는 좋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3단계까지만 해도 엑셀도 되게 가볍거든요. 엑셀링 같은 거도. 근데 좀 무거워지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주행하기 편하기는 한데, 발컨까지 이제 넣으면서 막 운전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라도 아마 차주님처럼 3단계 하고 네. 그렇게 좀 주행을 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에 대한 편의성이나 이런 건 좀 다 괜찮네. 뭐 계기판이나. 모니터는 일단 시원하게 와이드형으로 잘 빠져 있고, 카플레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거를 해도 잘 돼요. 근데 무선? 다만 네. 무선은 아니에요. 유선이에요. 유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HUD가 있는데, HUD에 티맵이나 뭐 카카오 내비를 했을 때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근데 향후 이제 OTA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 무선으로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거 이제 한 번 됐어요. 한 번. 계속 될 예정이고, 제가 이제 뭐 EV6도 보기는 했는데, GV60을 고른 가장 큰 이유가 그 OTA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전기차가 앞으로 많은 기능이 들어오고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오닉이나 EV6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프리미엄이니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데 가장 좀 중요했고, 일단 뭐 터치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사실 여기서 터치를 거의 안 해요. 거의 다 여기서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이 편의성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고, 좀 직관성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밑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공조기 버튼인데, 네. 야, 이거는 뭐 일단은 좀 어떠신지. 일단 공조할 때 이게 이렇게 위로 올려지는 거구나. 네, 요게 위로 올리는 건데, 이거 만약에 네. 한 번에 다 올리고 싶다고 하면은 따다다다닥 눌러야 되네. 그쵸. 이렇게 막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포르쉐도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포르쉐도 이렇게 막 올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고, 근데 보면은 이런 버튼 하나하나가 확실히 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많이 좀 주는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정말 예리하게 잘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 딱 봐도 요거 말씀 안 해주셨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네네네. 지금 저는 요것만 보여요. 여기.
브레일 버튼이요? 예, 아니 요거 밑에 요거요? 여기 맞아, 이뻐요. 그래서 이뻐가지고 되게 좀 만족도가 높고 음. 그리고 요새 뭐 현대차들이 다 그렇지만 네. 이 터널 들어가면 뭐 창문 열렸으면 창문 닫고 그리고 여기 좋다. 보시면은 공기청정 모드. 네, 공기청정 버튼 같은 경우도 알았어. 있어가지고 이거 좀 효과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근데 뭐 기분이 좋죠.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빨개져요. 여기가 파란 부분 있잖아요. 위에 이게 빨간 부분으로 쫙 넘어갔다가 공기 깨끗해지면은 자기가 끄더라고요. 그럼 터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창문이 닫히고 네네네. 알아서 공기청정이 딱 켜지고 네네. 터널 나오면은 다시 창문이 열리고 맞아요. 그리고 다시 공기청정이 꺼지나요? 꺼지죠. 좋다. 진짜 좋다. 자기 이거 혼자 부드럽다. 그런 건다 해요. 이건 부럽다. 자, 비상 깜빡 위치나 이런 것도 다 괜찮고 좀 터치 좀 뭐나요? 이게 상체를 아예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됐네. 네, 요거는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음. 좀 불편하다면 불편한 부분이죠. 볼수 있고 네, 이 저기 화면에 있는 이런 터치 부분 좀 어때? 괜찮아요? 햅틱 여기는 햅틱이긴 한데 이거 사실 거의 안 써요. 여기 쓸 필요가 없어요. 뭐저 같은 경우 다 오토 해놓고 다니고 이걸 주로 쓰는데 이 기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밑에 쪽에 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굳이 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없다. 네네. 자, 그러면 이쪽 부분 한번 기어브 쪽인데 일단 기어브 돌리는 건데 네. 어때요? 괜찮나요? 처음 쓰면은 이질감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이렇게 손 올려놓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이질감은 있는데 쓰다 보면은 괜찮아요. 그 버벅이지도 않고. 혹시 뭐 한 번 더 드라이브로 놔야 되는 뭐 후지를 넣는다거나? 그거 한번 착각한 적은 있어요. 착각한 적은 있구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라 착각을 하게 되는데 네. 센서가 기가 막혀가지고 지가 알아서 잘 멈추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벽에 가깝거나 하면은 자기가 잘 멈추고. 그리고 좀 요 카메라가 네. 되게 깔끔해요. 너무- 정말 깔끔하고. 그러네요. 제가 최근에 본 차들 중에는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옵션을 넣으면 여기가 조금 더 360도 어라운드가 깔끔하게 나오는데 좀 왜곡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절이 다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자, 밑에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밑에 쪽에 있는 통풍, 열풍, 이쪽 선 라인에 있는 버튼 뭐 위치나 편의성 좀 어떠신지? 요거는 뭐 바로 손다면 다니까 바로 닿으면은. 좋고 조금 여기를 이 통풍이랑 열선이 있는데 요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 식별이 안 되죠. 뭐 약간 뭐 버튼이 약간 점자식으로 있든가 아니면은 뭐 시원하거나 열 버튼이 있었는데 꼭 보고 해야 돼요. 외워놓고 하진 않잖아요. 위아래면은 사실은 위로 올리면은 뭐 그렇죠. 시원하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딱 되는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조금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도 좀 계셨는데 기어브랑 다이얼 돌리는 쪽을 좀 위치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랑요? 아니요, 이거랑 이거랑 터진님은 좀 어떠신지. 왜요? 좀 불편하다. 약간 이제 천연에 딱 해서 뒤에 그쵸? 네. 딱 이 자세로 해가지고 다이얼을 좀 돌려야지. 네. 네. 근데 그런 말씀도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차라리 네. 이제 막 후진 넣거나 뭐 할 때 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이게 그렇죠. 웃긴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 그리고 네. 뭐 이거는 약간 여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긴 네네. 한데 이게 전기차라서 하부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전 간격이 작아요. 충분히 한 번에 돌 수 있는 도리를 못 들어가거든요. 후진 주차하거나 코너 돌 때. 그래서 후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여기 있으면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되게 예리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수납 공간인데 실제로 타보니까 뭐 굉장히 넓죠. 뭐. 일단 수납 공간은 여기 컵홀더 2개랑 여기 무선 충전기가 있어요. 네. 넣으면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데 네. 여기에 만약에 지갑을 넣으면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건 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지갑은 넣으시면 안 되고 수납 공간이 여기도 있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네. 조수석이랑 요 뒷좌석이랑 연결된 쭉 터널, 이 밑에 터널이 있어요.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뒤에까지 막힘없이 쭉 있거든요. 그러네. 네, 근데 저 별로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일로 많이 다녀요. 이 GV60은 강아지를 위한 차량이네. 맞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주행할 때. 이게 만약에 강아지가 없으면 이게 뭐죠? 담요 같은 거 넣어놓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공간이라서 뭐 가끔은 쓰지만 자주 쓰지 않는 거 좀 넣어놓으면 굉장히 좀 유용한 공간일 것 같기는 해요. 뒷자리에서 짐 놓기도 뭐하고 앞자리에서도 짐 놓기도 뭐하고 네. 그냥 강아지 키우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말 좋죠. 대신에 강아지가 뭐지? 리트리바? 그 큰 거는 그런 좀 건 안 되죠. 안 네, 되고 네, 조그만 강아지 정도는 네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가운데 쏙 있고. 근데 좀 수납 공간은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맞다. 경우는 아까 여기서 컵홀더도 따로 컵홀더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를 좀 쓰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커피 하나 놓고 뭐 핸드폰 넣어놓으면 끝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모든 차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쓰기는 하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안 미끄러워요.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 놓으면은 그냥 크게 안 날아가더라고요, 위에서. 그래서 그냥 여기다 막 놓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고 여기 손잡이 부분에 보면은 넣는 데가 있기는 해요. 있어요. 근데 뭐 사이즈가 사실 그렇죠. 네, 엄청 작아서. 핸드폰 정도 옆으로만 네네. 이렇게 하면은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아이오닉은 이게 좀 앞뒤로 좀 움직이잖아요. 어떤 요게 아예 그냥 전체가. 그래요? 그건 몰라요. 그렇구나. 그냥 그 기능은 없어요. 넘어가는 기능. 이게 보니까 딱 고정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오닉은 이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통째로 다 그냥 움직여서.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쉬워. 요게 네네. 뭐 다른 차들은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고 막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없어요. 고정이. 이건 그냥 고정.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실제로 타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일단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이게 가족들이랑 타도 이게 말랑말랑한데 그렇다고 막 그랜저나 뭐 이런 K8이나 이런 차처럼 말랑거리지는 않는데 딱 말랑거리지만 좀 딱딱하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제 취향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고속주행으로 올라가면 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감각. 반대로 고속주행에서는? 왜냐면 조금 말랑한 감각을 주려고 뭐 밑에 뭐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뭔가를. 그래서 좀 말랑한데 딱딱한데 막 완전 딱딱하진 않거든요. 전기차들 뭐 테슬라 같은 거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좀 말랑하다고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뭐 굳이 비교해서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얘기하시는 것들이 아이오닉이 제일 말랑하고 그 다음이 EV6, 그 다음이 GV6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차감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게 퍼포먼스 같은 경우로 가면은 네.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조금 더 승차감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카메라가 미리 보고 네. 방지턱이나 그런 데서 좀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터널 같은 데 가면은 요새 좀 통통통통통통 튀기는 느낌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뭔지 알아요. 이게 구리포천 고속도로로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네. 거기 가면은 차가 한 100km 정도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거려요. 근데 사실 웬만한 차 다 그래요. 거기서 뭐 제 친구 또 다른 포르쉐 차량도 이렇게 머리가 튕기고 그 전에 타던 폭스바겐도 튕기는데 카이엔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가 그걸 잡아주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은 거의 없는데 얘는 유독 하부가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가 통통통통 튀기는데 이거는 이제 저만 느끼는 건 아니고 이 차주님들께서 다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뭔가 스프링이라든가 개선품이 나오면은 돈 주고라도 바꾸고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딱딱해지고 하나요? 서스가요? 네. 좀 딱딱해진다고 하는데 체감이 딱딱하다. 약간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뒷자리 승차감은 더 혹시 어떠실까요? 뒷자리 승차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2명이 있는데. 결혼하셨어요? 네네. 말씀해 주시지. 32. 혹시 자녀분 나이가? 첫째가 이제 4학년 되고. 4학년이요? 네네. 12살이네? 아닌가? 11살. 11살이요? 네. 빨리 갔죠. 네. 둘째는? 둘째가 이제 4살인데. 중학생까지는 뒷자리에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 넘어가서 이제 성인에 가깝게 되면은 이게 뒷자리가 리클라이밍이 돼서 좀 많이 누워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천장이 좀 낮아요. 네, 그렇다고 레그룸을 또 많이 파놓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고,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생까지 태우기에는 패밀리카로 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그리고 폴딩을 해서 차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안 크잖아요. 네. 근데 다리가 다요. 차가 이게 휠베이스는 되게 크거든요. 근데 네. 앞쪽에 조금 많이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고. 뒷자리 승차감도 제가 실제로 타봤는데 통통통통통통. 그 구간에서는 못 타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네. 이게 리클라이밍 끝까지 놓으면은 거의 한 35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완전 회장님 자세가 돼요. 등받이 각도가 조절된다는 거죠, 리클라이닝. 네네, 클라이밍 돼서 오. 3단계인가 4단계로 되는데 좋네. 끝까지 눕히면은 완전 누워서 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알겠습니다. 자, 가속력인데 이거 혹시 제로백 몇 초인지 좀 아시나요? 제로백이 그 5점 몇 초대로 알고 있어요. 실제 타보니까 좀 어떠세요? 충분하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지인들 태우거나 뭐 와이프 태웠을 때 오 막 하거든요. 왜냐면 전기차 특유의 이제 토크가 처음부터 뿜어져 나오니까 네.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차가 워낙에 좀 스포티하고 재미있다 보니까. 까이에. 네. 근데 대부분 다 오 막 이래요. 네,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좀 그렇지. 좋은 만약에 고출력 차량을 타보신 분들은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160 이상은 안 밟았던 것 같아요.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어서. 160이면 좀 불안한 감이 좀 있다. 좀 어떻게 이게 좀 뭐 통통통통 이렇게. 아니, 뭐 그게 항상 그러진 않아요. 항상 네네. 그러지 않고 네. 그 터널에서 그런 이제 조치를 해놔서 네. 그게 있기는 한데 이제 160 이상 안 밟은 거는 일단은 타이어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순정 타이어고 뭔가 이제 고출력 타이어도 아니고 그러고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스스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쏘고 다니는 주행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동력인데요. 제동력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제동력 같은 경우는 제가 회생제동을 익숙해지고 나서부터 네. 운전이 되게 조심스럽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만약에 과격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기차는 좋은 것 같아요. 습관이 회생제동 때문에 네. 브레이크를 안 밟고 회생제동으로 하고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괜히 막 전비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운전이 소프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세게 밟아본 적은 없는데 한번 밟아볼까요? 뒤에 차 없는데. 네. 예. 일단 지금 50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은 저기 괜찮을 것 같은데 160에서? 빡 꽂히지는 않는데. 네요. 근데 보시면은 뒤에가 드드드드 거리면서 네, 맞아요. 간섭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그 이상 절대 안 밟을 것 같아요. 너무 불안했어요, 저는. 불안해. 이게 밟으면 딱 꽂혀야 되거든요. 맞아요. 드드드 거렸어요. 근데 이게 드드드드 거리면서 이게 안 멈춰서. 조수석에 탄 사람은 정말 그 순간 가속도를 보여주시겠다는 분은 계셨지만 순간 제동력 보여주신 분은 처음이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코너링인데 네. 막상 코너 타시니까 좀 어떠신지? 일단 후륜이라서 기본 베이스는 괜찮은 것 같고 네. 코너도 잘 돌아 나가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건지 제가 좀 불안한 건지 차가 워낙에 좀 무겁다 보니까 이게 코너에서 크게 속도를 안 내고 돌리거든요. 근데 돌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LSD 때문에 크게 무조건 쏠리죠. 근데 크게 막 그렇게 쏠리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코너링은. 괜찮은 것 같다. 네네. 아까 그리고 좀 세게 밟으신 분들한테 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분의 습관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비도 신경 쓰게 되고, 네네네. 공격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타게 되면 방어 운전을 한다. 그 뜻인 건가요? 그런 것도 되고 이게 회생제동을 처음에는 저도 신경을 안 쓰고 다니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뭔가 급브레이크, 급출발 이런 걸 안 하게 돼요. 네. 원래 차주님은 이 차를 타기 전에는 매우 공격적인, 어택적인 운전 습관이셨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이게 네. 출력이 넘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는 않은데 고속 운전을 되게 많이 써요. 고속 주행을. 고속 주행을.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기어비 변속 타임에 사실 뭐 기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속도가 이 정도까지는 잘 나가는데 여기서보다 좀 더딘 것 같다. 일단 110까지는 쭉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때부터는 얘가 좀 흐리멍텅해지는 느낌? 흐리멍텅해지는. 네. 그리고 아까 160까지 밟았을 때 네네. 160 그 이후에서도 좀 힘이 좀 더 있었나요? 아니, 110 넘어가면은 이게 싱글 모터다 보니까 크게 없어요. 그런 게. 자, 엔진은 배기음 매우 조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모터 들어간 소리라고 좀 해야 되나? 휘잉거리는 소리가 네네. 좀 있다. 네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정도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네네. 라고 좀 말씀 좀 해주셨고. 그리고 배기음이 있어요. 그래요? 배기음을 이제 타이칸 마냥 넣을 수 있는데 좀 허접해서 좀 꺼놓고 다니는데 예. 허접하다. 여기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전기차 모드, 뭐 퓨어 음. 모드, 그리고 엔진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엔진 소리가 나요. 그걸 키면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하다. 네. 그래서 저는 다 끄고 다녀요. 내가 알고 있는 엔진 소리도 아니고 네네.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끄고 간다. 네. 허점. 알겠습니다. 자, 스피커인데 음악 들을 때 스피커 물론 아까 이제 옵션이 이제 빠졌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스피커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기본 스피커도 괜찮은데 중저음이나 그런 건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전에 차도 그냥 기본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게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피커 개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더 최신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스피커 옵션은 노이즈 캔슬 때문에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 원체 좀 싸게 나와가지고 그거 무조건. 하시는 게 네,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차주님께서 차를 다시 산다면 옵션을 뭐뭐 넣으셨을 것 같아요? 아예 깡통? 일단은 저는 비전 루프는 굳이 안 날 것 같고요. 굳이 안 날 것 같고 이제 파퓰러 패키지에 시트 옵션 그리고 뱅앤 루슨 요 정도만 넣으셔도 사실 충분해요. 거기에 욕심내면은 이제 뭐 차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웃도어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뒷자리에서 이제 220V 쓸 수 있는 그 네. 옵션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차박을 숙소 가서 하지 왜 차에서 잖아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자, 실내 사이즈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네네. 2열 폴딩도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아요. 많이 작아요. 생각보다 많이 그거는 작다. 좀 작고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좋기는 한데 작고 대신 이제 소위 말하는 트렁크 여기 앞에 본넷 여는 거 예. 거기가 조금은 그래도 넓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어. 사람들이 저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치킨 넣어놓으라고 실내 냄새 안 나니까 음식 같은 거, 괜찮다. 뭐 김치 같은 거 넣어놓으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어. 하는데 불편한 게 뭐냐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저 뭐 사제로 뭐 버튼에서 넣어서 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차 키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진짜 본넷을 이거 버튼 당겨서 여는 거 있잖아요. 네네. 당겨서 가서 또 그러네. 안전 버튼 제거해서 제네시스인데? 이렇게 뭐지? 해서 네. 요거는 샤오 이제 뭔가 사제로 옵션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버튼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 차 GB60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점은 다 말씀해 주셨죠. 네, 많이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점도 단점 같은 경우는 타보는 게 이거 좀 단점인 것 같다. 물론 많이들 많이 해주시지만 있나? 네. 단점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차가 좀 실내 되게 이쁘거든요. 네. 외관도 되게 이쁜데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전기차면은 약간 막 진짜 고출력이 막 와 재밌다 이런 게 조금은 퍼포먼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죠,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타서 단점이라고 하면 뭐 트렁크 작은 거? 알겠습니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 일단 저 백밀러 켰을 때 일단 보니까 계기판에서 저쪽 아까 그 화면이 좀 보이는데 맞아요. 그거 뭐 괜찮나요? 좋아요? 좋죠. 근데 솔직히 거의 안 봐요. 근데 이제 네. 초보 운전이시거나 아니면은 여성분들 운전하실 때 차 많을 때 이렇게 붙여서 돌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휠 많이 긁으시잖아요. 네. 저거 있으면 안 긁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요렇게 보통 요거는 앞에- 이제 촬영해서 켜놓은 거고 사실은 촬영하셔서 네. 네네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예요? 약간 뭐 증강현실 오. 내비게이션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차주님은 이거로 다니시죠. 그냥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배터리 잡아먹을 것 같은 거. 그렇죠. 자, 옵션이나 기능 중의 장점인데 반자율 주행 정도만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반자율 주행은 사실은 어떠신지? 전에 차가 없었어가지고 그거랑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전에 탔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파사트 GT 네. 모델이거든요. 거기는 반자율 주행이 있어요. 네. 그거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앞차가 없다고 막 급가속 때리고 갑자기 들어왔다가 막 팍 잡아버리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서 이제 차 들어오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잘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차선을 잡는 게 아무래도 현대가 많이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살짝 이게 있어요. 이게 살짝 이게 놀거든요. 이렇게 차가 예. 뒤뚱뒤뚱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게 굉장히 싫어요. 어. 그래서 앞차가 없으면은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특히 차선 가운데는 괜찮은데 가해 차선에서는 조금 막 벽에 붙지는 않아요. 벽에 붙지는 않는데 그냥 심리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압박 받죠. 네. 혹시 이게 그래서-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는 걸로. 자, 알겠어. 자, 이건 좀 아쉽다. 단점 이외. 단점 예. 네. 단점 예. 이건 좀 아쉽다. 그냥 넘어갈까요? 뭐 다 네.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옵션적인 부분이라서 옵션적인 걸로 좀 채울 수 있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통통거리는 거. 통통거려요.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있나요? 일단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아서 사야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게 전기차를 접하게 돼서 선발주 차량을 사다 보니까 네. 좀 더 많이 저렴하게 좀 살 수 네. 있었던 거를 못 산 게 조금 아쉬웠던 거 같아요. 오히려. 전기차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좀 그런 보조금이나 그런 거를 보조금. 예, 공부 아닌 공부를 해야 돼서 GV60에 대한 뭐 후회되는 점은 있나요? GV60에 대한 후회되는 점은 옵션이 아까 말씀드린 뱅앤롭슨이랑 시트 옵션이 빠진 거? 그 두 개 정도가 네. 후회가 된다. 네네. 자,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게 없으시죠? 아직은 없어요.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뭐 사실 뭐 전기차는 수리할 것도 없고 네네.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또 제네시스라고 해서 또 제네시스만의 또 제네- 부스도 있고. 제네시스 전용 서비스 센터가 분당인가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냥 거기 가서 뭐 후기를 봤는데 좀 대접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프리미엄이라서.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가까운 블루손 가면은 파란손 거기서 다 해주니까 정비성은 솔직히 최고죠. 챙겨죠, 그렇죠. 네. 서비스 센터에도. 네. 자, 이 차 고질병 결함 따로 있나요? 고질병은 아직까지는 따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많이 없고 제가 얘기한 그 피칭 약간 좀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도로에서 좀 튕기는 그런 튕기는 거. 승차감이. 네네. 자, 잡소리나 풍절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중 접합 유리거든요. 네. 굉장히 조용해요. 어. 제가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인데 얘는 좀 진짜 말도 안 되게 조용해요. 전에 카이엔도 이중 접합 유리기는 한데 야, 그거에 비해 차가 드디어. 카이엔데 GV60. 차가 낮아서 그런 거나 아니면 네. 아, 네. 방음이나 방진 그런 거를 네. 잘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풍절음은 진짜 120 돼도 모델 Y는 제가 직접적으로 안 타봐서 뭐 말씀을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거는 약간 120 넘어가면 박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풍절음이 정말 없어요. 야, 카이엔데 GV60. GV60이죠. 풍절음은 네. 풍절음은 GV60 드디어.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다. 풍절음은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뭐 잡소리도 전혀 없죠. 이런 뭐 저는 뽑기가 좋은 건지 어쩐 그거 한번 꽂히면은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좀 조용하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혹시 뭐 제일 많이 서치하셨던 거 어떤 걸 좀 많이 보셨는지. 일단은 옵션을 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네. 현대는 처음 사면은 베타 서비스라고 그렇죠. 첫 차는 무조건 1세대는 거르고 뭐 그 다음 세대 거 사라 이런 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사도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실제로 타보니까 첫 번째는 이미 다 옵션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막상 타보니까 4,000km 동안 타보니까 뭐 괜찮다. 저는 만약 주변에 산다고 하면 적극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지금 가도 뭐 1년 얘기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후륜 모델 같은 경우는 21년도까지는 100%였는데 22년도가 넘으면서 50%로 줄었어요. 아이고. 보조금 줄면서. 네, 취소분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해서 이게 그럼 과연 50% 보조금을 받고 살만할까?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보조금 100% 나오는 차량 이제 선구매 바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50% 차이가 뭐 지역별로 상이하기는 한데
뭐 많이 나는 데는 700만 원, 막 600만 원 이렇게까지도 나거든요. 좀 돈을 떠나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뭐 21년도에 산 사람이랑 나랑 다 다를 게 없는데 네. 6, 700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서까지 이 차를 사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받는다고 한다면은 아, 저는 좀 한 번은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대체제가 사실은 크게 없어요. 실내가 이렇게 이쁘고 뭐 폴스타나 이런 거는 뭐 여기도 막 이렇게 막혀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50%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 그냥 나는 50%면 안 산다. 나 그냥 폴스타 산다. 그쵸. 폴스타도 계약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첫날. 근데 50%면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현대에서 어떻게든 바뀌면은 좀 진짜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아요. 이 차가 만약 100%다 나오면.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물론 까이엔도 타고 계시지만 까이엔 타다가 GB60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네. 다 외관 보자마자 와 이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문 딱 열는 순간 와 더 한 번 더 탄성이 나오죠. 그런데 다들 이쁘다고 많이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디자인은 진짜로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서 주위에서도 뭐 다 이쁘다라고 얘기한다. 뭐 야 이거 왜 샀냐, 야 이거 살 바에 뭐 다른 거 사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다. 그런 분은 없었어요. 다 너무 이쁘다고. 정말 주위에 좋은 친구들만 계시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셨죠. 32에.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12살, 네네. 20살. 네네. 굉장히 멋지시고, 와, 진짜,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빨리 한 편이지만, 저보다 더 빨리 하신 선배님.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산 정도? 네, 부산 한번 갔다 온 거 있고. 처음으로 차에서 잠깐 낮잠을 한번 잡았어요. 예, 궁금해요. 네, 폴딩을 하고 이제 잤는데, 네. 이게 완전 그 수직 폴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데, 네. 만약에 잠깐 정도 자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정도는. 네네. 대신에 뭔가 좀 깔아야겠죠? 그 트렁크에 매트 대놓은 게 있어서, 그거 순정인가요? 네. 아니잖아요. 어떤 거요? 순정이에요? 순정은 아니에요. 그죠. 순정은 아닌데, 이쪽으로, 네. 좀 저렴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하면 그거 알면 좀 괜찮다. 네네. 평탄화도 잘 된다. 하지만 차박 하고 싶진 않다.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그렇죠. 근데 좀 그럼요. 별론 건 있어요. 네. 이게 뒷자리에서 트렁크에서 폴딩 버튼이 요새 차들 웬만한 거 다 있거든요. 그렇죠. 트렁크에서 폴딩 버튼이 없어요.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야 돼. 폴딩 버튼 누르러. 자동식이 아니라서. 그건 좀 아쉽네. 그거는 좀 원가 들어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운동도 할 겸. 네. 폴딩하고 운동을 해야죠. 이제. 네.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 볼 텐데 GB60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될 점이요? 네. 꼭 알아야 될 점. 이것만 꼭 알아야 돼. 물론 많은 걸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넘어갈까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여기 이제 선글라스 넣는. 대박. 몰랐어요. 여기도 있고. 야, 꿀팁. 네. 이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네. 일단은 충전 카드가 기본 2-3개에서 많으신 분들만 7개, 8개까지 돼요. 그럼 그 카드를 놓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에 카드 넣는 공간이 있어요. 안 보일 거. 전혀 안 보여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 하면 네네. 여기 이렇게 있어요. 뭔가 좀 네, 있다는 거. 네. 근데 이게 네. 카드 놓으면 되게 편해요. 잠깐만, 근데 이게 틈이 네. 카드 하나 들어가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혹시 아니에요? 아니 막혀 있어요. 막혀. 그래서 여기가 수납 공간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급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카드 앞부터 다 쏟아지더라도 이쪽으로 쏟아지겠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홈이 이렇게 잘 파여 있어서. 전기 카드도 좀 사실 꿀팁이죠, 그렇죠? 카드 좀 그거 좀 알아보시면 좀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자, 구매 예정자분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사실 뭐 아까 등급 추천인데 뭐 굳이 사료는 필요 없고 스탠다드에다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등급 정도만 넣거나 뭐 아니면 도식으로 넣어도 된다. 근데 똑같은 50%라면 퍼포먼스 갈 것 같아요. 돈에 그렇게 구애를 안 받으신다면. 오히려 네. 퍼포먼스를 추천할 것 같다. 네. 아니 이제 폴스타죠. 아니 GV60을 만약에 사신다면 이제는 똑같은 50%라고 했을 때 그냥 후륜보다는 퍼포먼스를 가시는 게.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의 GB60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해 할 것 같으신지, 어떤 걸 고민 많이 할까요?
일단은 다른 전기차들이랑 많이 좀 비교를 하실 것 같아서 GV60을 확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거든요.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파퓰러 패키지랑 시트 옵션이랑 뱅앤루슨 요 세 개 딱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 가는 거를 사실 거치 보면 테슬라 모델 Y보다도 좀 짧잖아요. 모델 Y보다는 많이 짧죠. 롱레인지 그렇죠. 비교로 해서. 네, 롱레인지 비교하면은 실제로 타보니까 300km지만 멀리 갈 때는 좀 불편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하지만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네시스를 뭐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그 현대차가 제네시스에서 이익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네. 얘네들 뭐 소위 말하는 택가리 하면서 수익 많이 남겨 먹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이 있듯이 저도 좀 인식이 있었었는데 네. 타보니까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여요, 여기저기. 물론 이제 원가 절감한 부분도 보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 다음에 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로. 네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 너 그런 경우 나 이 차 추천 못해. 일단은 패밀리카로 탈 건데 성인 남자들이 타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뒷자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리클라이너가 돼도? 리클라이밍이 돼도 천장 자체가 낮고 리클라이밍을 끝까지 하면 되기는 해요. 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누워있어요. 항상 차에서 자야 돼요. 조금 세우면은 천장이 닿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키가 좀 크다면. 키가 한 몇 센치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 77 이상이면은 끝까지 눕혀야 될 거예요, 무조건. 그 정도로 위에가 좀 낮다라는 거. 네네. 그래서 외관은 이쁜데 음. 이제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제가 한번 좀 역으로 좀 여쭤볼게요. 집밥 있고 회사밥 없다 추천하시나요? 둘 다 없다고요? 집밥만 있다. 둘 중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돼요. 둘 중 한 곳만 있으면 회사밥도 되는데. 회사밥보다 사실 집밥이 중요하죠. 집밥이 중요한데 그럼 집밥 없고 회사밥 있다.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그러면은 주말에 저는 가족들이랑 많이 다니는데 그럼 전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안 사요 일단. 뭐 어차피 근데 이 영상 자체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 만약에 집밥과 회사밥 둘 다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천 안 할 거고. 그런 분은 솔직히 전기차를 사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 다음 블로가 예를 들어서 걸어서 한 뭐 5분 거리 네네네. 이게 있어도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아예 안 돼요. 전혀 무조건 집밥, 무조건 주차장에. 이게 네. 뭐 성격 차이기는 한데 주차 물려놓고 차 안에서 막 게임 하시거나 넷플릭스 보시거나 여기도 카플레이로 다 뜨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서 충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유소 가면 솔직히 5분 만에 되는 거를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유류비 절감을 하는 게 시간이 더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GV60은 귀엽다. 귀엽다. 5점 만점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4.7점 정도. 이야, 마이너스 0.3은 아까 다 말씀하신 단점들, 네, 아쉬운 점들이나. 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과연 이 GV60 또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아니다, 폴스타 간다. 근데 네. 테슬라도 가격을 많이 올렸고 그렇죠. 이 금액대에서 사실 대안이 많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 뭐 앞으로 나오면 전기차들이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금액대에서는 대안이 없어서 괜찮은데 네. 좀 여유가 있다면은 iX50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싶기는 한데 만약에 그럼 현재 기준에서 만약 다시 산다면은 일단 중요한 건 GV60은 안 산다. 맞나요? iX5로 간다. 일단은 돈이 여유가 있어야 그걸로 갈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요. 저는 진짜로 너무 만족하면서 타요, 이 차. 근데 보조금 50% 든 게 너무 아쉬울 뿐이에요. 그래서. 네네. 무튼 약간 좀 그냥 뭐 심송생송,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 질문에서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뭐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혹시 있나요? 그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터널 들어가면은 창문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외부 공기를 차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들이 요새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옵션을 넣으면은. 네. 근데 그러면 외기 차단이 돼요. 외부 공기도 차단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새벽에 한번 다녔을 때 깜짝 놀란 게 네. 터널 끝나고 나면은 그걸 다시 다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순간 여기 습기가 빡 올라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안 보였어요, 순간.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온도랑 차이가 심하고 그렇구나. 엔진이 없어서 엔진열이 올라오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그런 좀 시겁하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야, 특히 겨울 같은 날씨. 그쵸? 아 맞아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해지면 거의. 갑자기 확 하얘지면서 여기 딱 두 군데만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이야. 뭐 땅콩 마냥 이렇게 여기만 딱 하고 나머지가 아예 쎄 하얗게 싹 변하더라고요. 순간 정말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이렇게 닦았나요? 아니면은. 아 여기 있어요. 이거 누르면 바로 날아가기는 해요. 그 여기 여는 게 있어. 이렇게 다시. 근데 네. 와 그거는 진짜 만약에 처음 운전하시거나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진짜 깜짝 놀랄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하자. 이거는 현대에서 제네시스에서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 발생이 되면 이건 진짜 소송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끝. 네, 그 정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